옛날 한 마을에 박문수라는 암행어사가 변장을 하고 도착했어요. 그는 약장수로 위장하여 낡은 옷과 약재가 든 보따리를 메고 마을 장터 한켠에 자리를 잡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독특한 약초와 치료법에 관심을 보이며 요즘 밤마다 나타난다는 아름다운 여인에 관한 소문을 서로 이야기했어요. 그 여인이 사람들의 혼을 빼앗는다고 믿었거든요. 어느 날 한 할머니께서 다가오셔서 무릎이 아프다며 좋은 약이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약장수 아저씨, 이 무릎이 자꾸 아파서 밤에 잠도 잘 못 이루겠어요. 혹시 좋은 약이 있을까요? 할머니, 이 약초를 다려드리면 통증이 한결 나아지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밤에 잠을 설치신다고 들었거든요. 밤마다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사람들의 혼을 뺏는다고들 하니까 모두가 겁에 질려 밖에 나가지 못한대요.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씀이신가요? 그랬었어요. 몇 해 전 이 마을 한 구석에 살던 한 젊은이가 어느 날 밤 창문 너머로 그 여인을 보았는데 그날 이후로 그 젊은이는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결국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변해버렸지요. 그 사람의 눈동자에선 이미 생명의 빛이 서서히 사라져갔다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할머니, 혹시 그 여인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도 있으신지요? 그 여인은 단순히 나타나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혼을 빨아들인다고 믿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그녀가 나타나면 마치 어둠 속에서 영혼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칭하셨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 여인을 만난 후 밤마다 한 번씩 악몽에 시달렸다고도 하셨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로군요. 혹시 할머니께서는 그 여인을 직접 목격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한 번은 문득 달빛 아래서 창가에 앉아 계신 그 여인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지요. 그 모습은 너무도 슬프고 허무했어요. 마치 잃어버린 시간과 아픈 기억들을 품고 계신 듯 했답니다. 그 눈빛을 본 후로 내 마음 깊은 곳에 불안함이 자리 잡았지요. 할머니, 말씀해 주신 이야기는 단순한 헛소문이 아닐까요? 이 마을에 이렇게나 많은 불길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제가 이 약으로 할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미스터리한 현상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부디 조심해 주시길 바라요. 약장수 아저씨, 이 마을엔 어둠 속에 감춰진 비밀들이 많아요. 그 여인이 나타날 때면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서늘하게 만들곤 하거든요. 할머니는 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으니 믿어주시리라 생각해요. 제발 이 모든 일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 마을과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약이 할머니의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한 병 고침을 넘어서 이 마을의 어두운 비밀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로 남게 되었답니다. 젊은 농부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박문수 씨의 진열대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한가득 묻어 있었지요. 아저씨, 농사일에 지쳐 몸도 마음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 인삼주 한 잔이면 기운이 조금이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인삼주 드시면 분명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신지요? 무슨 일 있으세요? 농부는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요즘 이 마을이 정말 어지럽고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마을을 관리하는 김영감께서 세금을 2배로 불리셨어요. 한때는 우리에게 적당히만 부과했던 세금이 이제는 우리 농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짓누르듯이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한 해 동안의 수확도 모자라게 되어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조차 어려워졌어요. 박문수는 농부의 말을 듣고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그런 세금 부담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밤마다 나타난다는 그 여인 이야기도 들으신 적 있으세요? 농부는 고개를 돌리며 눈빛에 두려움이 스며드는 듯 말했어요. 아, 그 여인 이야기 말씀이시죠? 사실 밤이 되면
우리 마을에 한 여인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헛소문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사람들의 얼굴에 공포가 떠오르더군요. 한 번은 제 친구가 늦은 밤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호련히 길가에 서 있는 그 여인을 목격했대요. 그 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유령 같아서 친구는 그 이후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더군요. 농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다시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저는 그 여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릴 정도로 무서웠어요. 세금 부담에 시달리는 것도 힘든데 이런 기이한 소문까지 겹치니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답니다. 누가 이러다가 우리 가족마저 위험에 빠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마다 창문을 잠그고 두려움 속에서 잠을 청하곤 하죠. 박문수는 농부의 눈빛 속에 스며든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며 조용히 답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로군요. 세상의 불합리함에 한 번씩 분노할 수밖에 없겠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제가 이 약장수의 신분으로 마을에 온 이유도 단순히 약을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불의를 바로잡고자 함이니 농부님도 꼭 힘내시길 바랍니다. 농부는 박문수의 말에 위안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약장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겠지요. 김영감의 무리한 세금 인상과 밤마다 들려오는 그 기이한 여인 소문,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어요. 부디 아저씨께서 이 모든 문제의 진상을 밝혀주시길 바라요. 박문수는 농부의 눈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마을에 온 것은 단순한 약 장수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암행어사이기도 합니다. 농부님과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이겠습니다. 농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고 그날의 대화는 마을의 어둡고 불안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내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감과 함께 깊은 울림을 남겼답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어머니의 병환에 대한 걱정을 안고 박문수 씨의 진열대로 다가왔어요. 소녀의 눈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 묻어 있었지요. 아저씨, 어머니께서 요즘 열이 많이 나시고 몸살도 있으세요. 병원에도 못 가시고 우리 가족이 걱정이 많아서요. 혹시 어머니께 도움이 될 만한 약이 있으실까요? 박문수는 소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아파 다정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이 약초를 다려드리면 열을 내리고 몸도 좀 풀리실 거예요. 하지만 소녀야, 너희 집안에 무슨 큰일이 있는 건지 나도 걱정되네. 혹시 어머니의 병 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소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한숨을 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실은 우리 마을에 큰 문제가 있거든요. 마을을 관리하는 김영감이 세금을 갑자기 2배로 올려서 우리 농부와 어르신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우리 집도 한때는 넉넉했는데 세금 때문에 고생이 많아졌어요. 어머니도 너무 걱정하셔서 병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박문수는 소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물었어요. 김영감의 횡포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니? 소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마치 가슴 한켠에 묻혀있던 이야기를 풀어내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옛날부터 우리 마을은 평화로웠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김영감은 갑자기 세금을 2배로 인상했어요. 그냥 세금이 오른 게 아니라 농부들이 내는 세금이 지나치게 부담스러워져서 많은 이들이 빚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하루하루 일하기에 벅차서 결국 힘이 빠져버리셨고 어머니는 걱정과 스트레스로 몸이 점점 약해지셨어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김영감의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박문수는 소녀의 말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잠시 침묵 후 다시 물었어요.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그 여인 이야기도 소녀야. 너희 마을 사람들은 왜 그리 무서워하는지 말해줄 수 있니? 소녀는 눈을 크게 뜨며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창문을 잠그고 숨죽이며 잠들곤 해요. 누군가가 말하길 그 여인이 마치 그림자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의 혼을 빨아간다고 해요.
한 번은 우리 집 이웃 아주머니가 밤길을 걷다가 그 여인을 보았는데 그 후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셨어요. 모두가 김영감의 횡포에 시달리는 데다 이 기이한 소문까지 겹치니 마치 우리 마을 전체가 어둠에 휩싸인 듯한 느낌이에요. 박문수는 소녀의 말에 마음 깊이 공감하며 따뜻하게 위로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내 말대로라면 김영감의 무리한 세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뿐 아니라 밤마다 나타난다는 그 여인 소문까지 모두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겠구나. 소녀야, 내 어머니와 이 마을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내가 반드시 해결해 보이리라 약속하마.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 제발 우리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해요. 박문수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다짐했어요. 걱정 말거라. 내가 이 마을에 온 이유는 바로 이런 불의를 바로잡기 위함이니 내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꼭 해결해 보이겠다. 내 어머니께서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김영감의 부당한 행태가 끝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네. 소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감사의 말을 전했고, 그날의 대화는 마을에 내려진 불행한 그림자와 앞으로 정의를 되찾겠다는 박문수의 다짐을 함께 품은 채 깊은 울림을 남겼답니다. 박문수는 마을의 이상한 소문과 김연감의 부패를 조사하기 위해 밤길을 걷다가 달빛에 비친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발길을 멈춘 순간 한 여인이 나무 그늘 아래 홀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호기심과 조심스러움이 섞인 채 박문수는 다가갔습니다. 저기 이 밤에 여기서 무슨 일로 계신 건가요? 길을 잃으셨는지요? 박문수는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괴로운 일이 있으신 건가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연화라고 합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져서 여기까지 걷다 보니 와버렸어요. 박문수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이상하네요. 마을 분들은 밤이 되면 무섭다며 아예 밖으로 나오지도 않던데 연화 씨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으셨나요? 연화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죠. 사람들은 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를 괴물이라고 부르더군요. 박문수는 순간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밤마다 나타나는 여인에 대해 알고 계신다는 건가요? 연화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내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 여인이 저예요. 박문수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하지만 곧 침착하게 연화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위협적인 느낌보다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마을에서 도는 소문이 사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당신이 정말 밤마다 마을에 나타나 사람들을 홀린다는? 연화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을 해치려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본래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박문수는 연하의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골라, 그리고 그녀가 조금 더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럼 왜 마을 사람들은 연하 씨를 두려워하게 된 걸까요? 연화는 달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과거를 떠올렸어요. 아주 오래전 저는 평범한 마을 처녀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숲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죠. 그분이 저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아주 오래전 저는 평범한 마을 처녀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숲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죠. 그분이 저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어떤 조건이었나요? 연화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그 노인은 저에게 말했어요. 사람이 되고 싶다면 100일 동안 사람의 간을 먹지 말라. 그 조건을 지키면 나는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문수는 순간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연하 씨는 원래 인간이 아니셨다는 건가요? 연화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인간이 되고 싶었어요. 마을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100일 동안 간을 먹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처음엔 정말 잘 참았어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인간이 된다는 희망을 품으며 살았죠.
박문수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물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연화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김영감이 제 정체를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죠. 박문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영감이요. 그 자가 어떻게 연하 씨의 정체를 알게 된 겁니까? 연화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김영감은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의 간을 이용해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100일의 조건을 지키고 인간이 되려고 했지만 김영감은 그걸 이용하려 했어요. 그는 제게 말했어요. 내가 정말 인간이 되고 싶다면 나에게 협조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마. 그는 마을 사람들의 간을 모아 제게 바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연화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인간이 되고 싶었지만 누군가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았어요. 박문수는 깊이 생각하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렇다면 연하 씨는 지금까지 김영감의 명령을 거부하면서도 계속 마을 근처를 떠나지 않으셨던 거군요.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만약 인간이 되지 못한다면 영원히 이 모습으로 남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도 어쩌지 못하고 마을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박문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복잡한 사연이 있었군요, 연하 씨. 당신이 저를 믿고 이 이야기를 털어놓은 이상 저도 제 역할을 해야겠어요. 김영감의 비밀을 파헤쳐서 그의 부패를 밝혀내고 당신이 인간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도록 돕겠습니다. 연화는 놀란 듯 박문수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박문수는 단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연하 씨, 사실 저는 단순한 약장수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마을에 온 이유는 마을에 내려진 어두운 그림자와 부패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저는 암행어사로 이런 불의를 조사하고 바로잡기 위해 파견된 사람입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한순간 말을 잃은 듯 멍하니 박문수를 바라보았어요. 눈가에 놀람과 동시에 믿기 어려운 감정이 스며들었지요. 암행어사, 정말이세요? 그럼 박문수 씨께서 이런 모든 일을 직접 파헤치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문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연하 씨, 제가 이렇게 직접 나서게 된 이유는 바로 당신의 고통과 이 마을의 어둠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영감의 비리와 이 불의를 더 깊이 파헤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화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비밀과 고통을 누군가가 알아봐 주다니 이제야 조금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문수 씨,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어쩌면 이 모든 어둠을 걷어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네요. 박문수는 연화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연하 씨,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으며 마을의 진실을 밝혀내고 당신이 진정 원하는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도 없다고 믿습니다. 연화는 박문수의 진심 어린 말에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희망과 신뢰를 확인하며 숲속 어둠을 밝히기 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어요. 박문수와 연화는 마을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먼저 김현감의 부패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은 각자의 경험과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여러 단서를 하나씩 연결해 나가기 시작했지요. 박문수와 연화는 약속 장소에 도착해 서로 눈빛만 교환하며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창고 건물 뒤쪽 사람의 발길이 드물게 닿는 외진 길목에 그들은 한 인물을 발견했어요. 그 인물은 마치 어둠에 섞여 있는 듯 낡은 겉옷을 두른 채 고요하게 서 있었지요. 그의 얼굴은 주름진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하고 예리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곳에 오실 용기를 내신 것을 보니 이미 많은 진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박문수는 약간 경계하며 물었어요.
당신이 바로 노신사님이신가요? 제가 들은 바로는 당신은 한때 김영감의 서류 보관실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증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노신사는 미소를 짓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오래전부터 나는 이 마을의 어두운 비밀을 목격해 왔소. 김연감의 부패와 잔혹한 행태, 그리고 그가 남긴 기록들. 모두 내가 눈여겨본 대상이지요. 그런데 이 증거들은 누구에게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법. 여러분의 용기와 신뢰가 없다면 결코 공개될 수 없는 것이요. 연화는 조용히 입을 열며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어요. 저도 그날 김영감의 명령으로 마을 사람들의 간을 모으라는 끔찍한 명령을 받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 어떻게든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노신사는 연화의 눈빛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소. 그런 당신들의 이야기는 이미 내 마음에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밤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증거들이 여러분 앞에 있어. 이 창고 안에 감춰진 서류와 문서들, 그리고 그 속에 적힌 김연감의 비밀들을 확인할 때가 왔어. 박문수와 연화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어요. 그들은 노신사의 안내에 따라 창고 건물 뒤쪽 어둠 속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어요. 창고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곳은 오래된 먼지와 서류, 냄새가 가득한 비밀의 장소였어요. 안쪽은 어둡고 음산했지만 노신사는 손전등을 꺼내 문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빛 아래 오래된 서류 상자와 낡은 장부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어요. 박문수는 마음속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느끼며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김현감이 직접 작성한 기록들이 쌓여 있었고 그 중에는 세금 인상 내역과 사람들의 간을 요구하는 명령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문서들을 보시오. 김연감은 우리 마을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계획했어. 그가 남긴 이 기록들은 우리에게 그의 부패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요.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들여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니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도 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제가 겪은 고통, 그리고 모두의 고통이 이 증거 속에 그대로 담겨 있군요. 박문수는 굳은 결심을 담아 말했어요. 이 증거들이 있다면 김영감의 잔혹한 행태와 부패는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증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요. 여러분, 오늘 밤 이 증거들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열쇠가 될 것입니다. 노신사는 두 사람의 결의를 확인한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덧붙였어요. 여러분의 용기가 이 마을의 어둠을 밝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마을 광장에서 모든 이들에게 진실을 알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증거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은 고통과 아픔, 그리고 앞으로 맞서 싸워야 할 정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눈빛을 확인하며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운명을 다시 만난 듯한 깊은 신뢰를 나누었어요. 그날 밤 창고 안에서 모은 증거들은 단순한 서류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세 사람의 마음 속에 새로운 결의와 희망을 불러일으켰답니다. 그렇게 박문수, 연화, 그리고 노신사는 어둠 속에서 시작된 비밀 회동을 통해 김현감의 부패를 세상에 알릴 단단한 증거와 함께 마을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어요. 비밀 문서를 손에 넣은 박문수는 암행어사로서 오랜 인맥을 활용해 마을의 주요 인사들에게 증거를 전달할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날
그는 한적한 찻집에서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이곳은 마을의 오랜 신뢰를 받고 있는 어르신과 상인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찻집 안은 은은한 조명과 담소가 오가는 분위기 속에 오랜 세월의 지혜와 신뢰가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박문수는 그곳에서 먼저 한 노인 이춘 할매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님, 제가 최근에 김영감의 부패를 증명할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우리가 당해온 고통의 진실을 드러낼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래, 문수야. 우리 마을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었단다. 내가 가져온 이 증거가 정말 사실이라면 반드시 김영감의 악행을 세상에 밝혀야겠구나. 그때 찻집 구석에 앉아있던 상인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저도 요즘 마을의 불안한 소문에 걱정이 많았소. 만약 이 문서들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부당한 권력을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박문수는 상인과 할매의 반응을 확인한 후 준비해온 문서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문서 속 숫자와 서술된 명령 내용은 명확하게 김연감의 탐욕과 부패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증거들을 보시면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왔는지, 그리고 김영감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마을 회동을 소집하여 직접 김영감의 악행을 폭로할 계획입니다. 할매와 상인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깊이 분노와 결의를 다졌어요. 그들은 박문수의 인맥을 통해 다른 마을 주요 인사들과도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박문수는 비밀리에 이미 연락해둔 몇몇 관청 인사, 서당 선비, 그리고 마을의 중견 인사들에게 이 증거의 진실을 전달하고 그들이 앞으로의 행동에 동참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서야만 이 부패한 권력이 끝날 것입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바로 세울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 김영감의 잔혹한 행태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찻집 안에서는 작은 반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새로운 희망과 분노가 싹트며 마을 전체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밤의 어둠 속에서 증거들을 한껏 모은 채 마을 외곽의 오래된 창고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곳은 김연감이 비밀 문서를 보관하던 장소였고 박문수는 가죽 봉투에 담긴 서류들을 꼼꼼히 정리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낯선 발소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창고 문이 삐걱이며 열리더니 김연감이 나타났어요. 박문수, 여기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감히 들키다니. 내가 이곳에서 뭐 하는 건지 설명해 보거라. 박문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착하게 봉투를 단단히 쥐며 대답했어요. 김영감, 이 봉투 속 서류는 당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한 부당한 세금, 인상과 그 잔혹한 명령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증거들이 공개된다면 당신의 부패는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김연감은 박문수의 말에 비웃음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한 걸음 다가왔어요. 같은 소리. 내가 감히 내 부패를 폭로하려 한다고? 내가 이 증거들을 모은다고 한 것만으로도 이미 내가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야겠군. 그때 창고 구석에서 박문수의 충실한 부하 한 명이 몸을 날리듯 모습을 드러냈어요. 대감님, 이 증거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김연감은 눈살을 찌푸리며 박문수를 노려보더니 그의 눈빛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부하가 조심스레 한마디 덧붙였어요. 대감님, 사실 이분 박문수 씨는 단순한 약장수가 아닙니다. 그의 말투와 태도, 그리고 은밀히 들려오는 정보, 그가 암행어사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김연감은 순간 멈칫하며 박문수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어요. 그동안 그를 평범한 약장수로만 여겼던 김연감의 눈빛에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나타났어요. 암행어사,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이렇게 내 부패를 파헤치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지? 박문수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김영감, 내가 이렇게 나선 것은 단지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의 부패와 탐욕은 이미 수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지요.
이제 이 증거가 밝혀지면 진실은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김연감은 눈에 분노와 당혹이 뒤섞인 채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가 감히 암행어사라니. 내가 내 눈앞에서 이렇게 증거를 모은 것을 보니 너의 진짜 정체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군. 하지만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감히 예측할 수 없소. 박문수는 침착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당신의 부패와 무자비한 행태는 더 이상 은폐될 수 없습니다. 저는 암행어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봉투 속 문서들이 당신의 악행을 명백하게 증명할 것입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이미 박문수의 암행어사의 조력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비밀리에 연락해둔 마을의 어르신들과 관청 인사들이 신속히 모여들었고 김연감의 부하들 사이에 혼란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내가 내 비밀을 파헤쳤다니. 너희 모두 내 명령에 따르라. 박문수, 내 운명은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마을 광장에서 비밀 회동을 통해 증거를 접한 주민들과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나타나 박문수와 증거를 지지하며 김연감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김연감,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소. 당신의 부패와 탐욕이 드러난 이상 모든 진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박문수는 증거 봉투를 높이 들어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정의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김영감, 당신의 부패가 세상에 드러나면 당신은 반드시 응징받을 것입니다. 김연감은 주변의 압박과 증거 앞에서 당황한 채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이미 그의 부패는 드러났고 그가 감추려 했던 어둠은 이제 모두에게 드러나게 되었답니다. 김연감의 발악이 한창이던 그 밤, 창고 안은 혼란스러운 소란으로 가득 찼다. 박문수와 그의 동료들이 증거를 안전하게 이동시키려 애쓰는 사이, 김연감은 자신의 부하들을 몰아 연화의 비밀을 폭로할 증거들을 강제로 찾아내려고 했다. 김연감은 음침한 창고 구석에 모여있던 오래된 서류 더미를 거칠게 뒤적이며 낮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너희 여기서 연하 씨의 행적과 과거 기록 중 구미호의 정체를 입증할 만한 모든 자료를 찾아내라. 그녀가 단순한 처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증거들이 드러나면 박문수가 모은 부패 증거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다. 김연감의 부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창고 안을 뒤지기 시작지요. 김연감은 증거가 마을 전체에 드러나기 전에 자신의 부패를 덮기 위해 연화의 정체 그녀가 구미호임을 폭로할 단서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연화의 비밀 자료를 모으거라. 부하들은 서류 더미와 오래된 나무 상자 속에서 은지 부적과 낡은 일기장을 찾아냈습니다. 부적에는 신비로운 상징들이 새겨져 있었고 일기장에는 연화가 과거 치른 의식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증거는 연화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 부하가 부적을 높이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부적이면 충분할 겁니다. 김연감은 비웃음을 지으며 부하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이 자료로 박문수의 증거를 모두 무색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때 창고 밖에서 박문수의 암행어사 조력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밀 연락망을 통해 이미 마을 주요 인사들이 비밀 회동 준비에 들어간 것이었지요. 박문수는 자신의 증거를 안전하게 옮기고 노신사와 함께 비밀 회합 장소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김연감은 분노에 휩싸여 연화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한 마지막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김연감은 부하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해 내게 가져와라. 그러나 박문수의 동료들은 이미 증거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중이었고 창고 안은 점점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 주민의 소식이 창고 밖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김연감의 계략에 관한 소문이 도는 가운데 박문수는 긴급하게
비밀 회합 장소로 이동합니다. 어둠이 깔린 마을 광장에 김연감은 분노와 절망을 감추지 못한 채 선포의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에게 한 경고를 하려 합니다. 김연감은 주위를 둘러본 후 한참을 침묵하다가 목소리에 더욱 날카로운 기색을 담아 말을 이었습니다. 연하라 불리는 그 처녀, 그녀의 눈빛은 달빛 아래서 차갑게 번뜩이며 잔인한 광기를 감추고 있어. 밤이면 그녀는 사람들의 꿈속으로 스며들어 공포와 악몽을 불러일으킨다고 전해지오. 김연감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연화의 과거와 그녀가 남긴 기이한 흔적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평범한 사람이라 여겨졌던 연화가 어느 날부터 이상한 상처와 변화를 겪기 시작했소. 그녀의 손끝에는 찬 기운이 느껴지고 입가에 번진 미소는 결코 따뜻하지 않소. 마치 차가운 밤바람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그런 존재라오. 김연감은 한 장의 오래된 기록을 들어올리며 계속 말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연화는 밤마다 어둠 속에서 인간의 피를 갈구하며 마치 잔혹한 사냥꾼처럼 몰래 다가와 사람들의 혼을 빨아들였다고 하오. 그녀의 눈동자는 어둠의 깊은 곳에서 불길하게 빛나며 그 미소는 공포 그 자체로 다가온다네. 김연감의 말에 주민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고 그의 차가운 목소리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창백하고 차가운 달빛 아래서 더욱 비칠 때마다 마치 살아있는 악몽처럼 보이오. 여러분, 그녀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오. 깊은 어둠 속에 서서 한치의 온기조차 없는 눈빛으로 여러분을 응시하는 그 모습 말이오. 한 주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 하지만 김연감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믿으라고. 그녀는 구미호 단순한 처녀가 아니라 이 마을에 공포를 선사하는 악마의 화신이요. 오늘 밤 여러분은 이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오. 김연감의 폭로는 점점 더 극단적인 표현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공포와 혐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마치 칼날처럼 주민들의 심장을 찔렀고 연화의 정체에 대한 공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광장에서 김연감의 폭로가 한창일 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인물은 단단히 다져진 단호한 표정과 함께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왔고 주민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청아. 주민들은 처음 보는 이 미스터리한 인물에게 의구심을 품었지만 눈빛 속엔 단순한 낯선 이가 아닌 오랜 슬픔과 결연한 의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청아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주민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청아는 천천히 두루마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루마기에는 오래전 마을의 한 소녀가 남긴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바로 몇 해 전 박문수와 이야기 나눈 그 소녀였습니다. 청아는 두루마기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기록을 보십시오. 저는 한때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큰 슬픔 속에 있던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단순한 소녀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이 마을의 어두운 비밀과 맞서 싸울 운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청아의 목소리는 과거의 아픔과 함께 다져진 결연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차츰 놀라움과 함께 그녀의 말을 들으며 그녀가 단순한 소녀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연감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그냥 한 소녀일 뿐이다. 청아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닙니다. 그때의 나는 고통에 잠식되었지만 이제는 이 마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연아 씨의 고통, 그리고 여러분이 겪은 불의는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정하의 갑작스런 등장과 과거를 밝히는 말 한마디에 주민들은 김영감의 폭로와 공포에 휩싸인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그 소녀가 아니라 이제는 진실을 수호하는 수호자로 거듭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김영감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외쳤습니다. 너 같은 녀석이 무슨 권리로 나서느냐? 그러나 청아는 고개를 들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내 권리는 진실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기를 보십시오. 이 기록은 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겪은 고통의 증거입니다. 김영감의 계략과 위선은 이제 더 이상 감춰질 수 없습니다. 청아의 진실된 목소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은 점차 김연감의 말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과거 그 소녀였던 청아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단순히 구미호라는 허울에 불과한 이야기를 뒤집어 놓고 모두에게 진정한 정의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고 한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잊었던 진실이 떠오르는구나. 마을 광장에서 김연감의 부패가 폭로된 후 한동안 마을 전체가 혼란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주민들은 하나둘씩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고 박문수는 마을의 정의를 바로 세운 뒤 한숨 돌릴 새도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관 앞의 작은 정원에서 박문수와 연화는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회관 앞의 정원은 잔잔한 분홍빛 노을이 내려앉은 곳이었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서로의 눈빛을 마주하며 서서히 다가가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연아 씨,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진 느낌입니다. 은은한 달빛이 정원을 감싸고 두 사람의 발걸음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박문수의 따뜻한 시선과 연화의 고요한 미소는 서로에 대한 위로와 다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연화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아 씨, 이 밤달빛 아래서 당신과 함께 걷는 이 순간이 오래도록 내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연아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옛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문수 씨, 어릴 적부터 흘러간 슬픈 기억들이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온기와 진심이 제 마음의 서늘함을 녹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옛 서당의 퇴색된 시문을 연상케 하는 낡은 한지와 옛 문헌처럼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들의 담담한 말 속엔 한결같은 정과 깊은 애틋함이 흐르고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다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후 그들은 기와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은은한 등불 아래 옛 서예가 걸린 벽면과 고요한 분위기로 가득했지요. 벽난로 옆에 마련된 작은 좌판에 앉아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옛 정취를 느꼈습니다. 조용한 밤, 서민들의 정겨운 방과 다름없는 그곳에서 박문수와 연화는 소박한 담소와 짧은 시 한 구절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어루만졌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화려한 말투 대신 옛 선비들이 읊던 한문 구절처럼 고즈넉하고 정겨웠습니다. 박문수는 등불 불빛에 비친 연화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담담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아 씨, 당신의 눈빛 속에는 이 세상의 슬픔과 한을 다 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한을 함께 나눈다면 마음도 온전히 풀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연화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잔잔한 미소와 함께 답했습니다. 박문수 씨, 당신의 따스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의 얼음이 녹는 듯합니다. 그리하여 이 밤이 영원히 기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군요. 두 사람은 서로의 품 안에서 옛 시인들이 노래한 서정적인 사랑의 정취를 느끼며 한참 동안 온갖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잘 들으셨나요? 어사 박문수는 유명한 암행어사이지요. 그가 오늘도 한 마을을 구했군요. 다음엔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